안녕하세요, 맨수드입니다. 오늘은 12월 달을 주식시장 앞두고 달러 내려온다, 주식 올라온다, 떠오르는 K스탁,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목하라 라는 주제로 한번 썰을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월장을 앞두고 11월 마지막 날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 2591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을 이탈했고요. 위태위태하게 11선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당분간 조정을 할 것이 아닌가, 이번 주에 21선까지 코스피가 조정을 할 것인가, 그거 기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코스피 3000으로 과연 갈지, 아마 3000으로 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월 마지막 날 장은 소폭 하락하는, 소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월 달을 앞두고 제가 그어놓은 월봉상에서 이 추세선 상단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고 있죠.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의 이 하단선을 다시 한번 올해 초에 코로나 때 지지하고 급상승했었죠. 상단선도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가겠죠. 한번 고점을 찍었고요, 두 번 찍었고요, 다시 한번 세 번째 고점을 찍기 위해 월봉상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단선, 제가 그어놓은 이 추세, 월봉상의 추세 상단선은 2780에서 2800포인트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000을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12월 달에 급상승해봤자 2780에서 2800을 과연 돌파를 시도할 것인가, 그 마지노선이 2780과 2800선이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하락으로 반전해서 다시 조정은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상승한다면 아마 내년쯤은 3000까지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아직 코로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봤자 2780에서 2800 부근에서 한번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어놓은 이 월봉상의 추세선만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3000으로 갈 수 있을지 계속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한국은행이 0.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로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약 6개월간 0.5%의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0%대 기준금리의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급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0%대, 0.5%대로 계속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분기 국내 수출 회복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백신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도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1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것을 일평균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7.6% 증가를 나타낸 꼴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3분기 GDP가 예상치를 웃도는 전기 대비 1.9%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중국을 포함한 우리 신흥국,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의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GDP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거기에는 수출이 한몫을 했다라고 한국은행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최근에 유럽과 미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 모습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마무리는 0.5%의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년에 통화정책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2.4, 3점 초반, 2.8에서 다시 3분기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따라서 내년 중으로 백신이 개발될
거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년 경제 성장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로 소폭 상향해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 물가 상승률은 계속 1%로 보고 있었고요.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소폭 상향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한국의 수입과 수출 규모를 봤을 때 수출이 소폭으로 상승했고 수입도 뭐 상승했지만 약달러 원화 강세 기조에 의해서 수입 물가가 감소했고 수출도 소폭 상승함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흑자의 모습을 보였고 GDP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치를 소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중심으로 뭐 반도체도 있겠지만 한국의 설비 투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약간 소폭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설비 투자 지수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내년에도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3%대 경제 성장률 달성이 예측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주열 총재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보시면 국내 경기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라고 생각했죠. 일단 코로나19가 해소되어야 된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세, 물가가 정상적인 궤도, 금융 통화 흐름의 안정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라고 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했고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도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021년도 경제 성장률을 3%로 잡았죠. 백신의 조기 개발 가능성과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호재와 악재가 같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내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하게 회복될 것이고 이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서 설비 투자의 확대가 또 전망이 된다. 이 설비 투자는 주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좋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설비 투자도 또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벤더 사업체들 코스닥 주식들의 반도체 설비주 들에 대해서 한번 또 내년에 주의 깊게 업황이 개선되는지 실적이 좋아지는지 삼성전자와 중소기업들 반도체 장비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유의 깊게 봐야겠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아마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가계부채겠죠. 이 가계부채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가계대출 증감률 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이 그래프를 보고 한국은행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보시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조금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거,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우려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게 금리가 상승기가 오거나 부동산 가격의 등락폭의 영향에 따라서 이 가계부채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의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군요. 한국은행이.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이 현재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속도의 문제가 좀 있다. 가계부채가 방금 그래프처럼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 모습은 좀 우려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타격을 입은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완화 기조를 걸어들일 상황이 아니다.
섣불리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한국은행 보고 있죠. 또한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두 번째 거는 바로 원화 절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약달러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달러와 엔화 두 대표적인 선진국 두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고, 특히 엔화가 이렇게 달러와 맞먹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 업종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불리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되겠죠. 위안화를 필두로 신흥국 시장은 유로와 파운드와 다 절상이 되었죠.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자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인데 환율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원화 절상에 의한 걱정이 있지만 한국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고 국내 기업의 생산 시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환율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에서는 말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모니터링 하고 있고 정책 당국에서 계속 개입할 의사를 약간 넌지시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계속 절상이 됐을 때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 마지노선을 터치하게 된다면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까지의 그 하락폭만큼의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12월장을 앞두고 지난 기자 간담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2021년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11월 금통위에서는 0.5%의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경제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그 배경에는 IT 부분의 수출이 양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있었고요. 반도체와 핸드폰, 가전을 바탕으로 수출 회복 국면이 보였었고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가 내년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 회복을 발판으로 완만한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3%대라고 말을 했죠. 이런 국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외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그 개선된 투자 심리와 약달러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신흥국 시장으로 투자 자금들이 많이 쏠렸고 그것은 중국과 한국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또 최근의 뉴스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에서 옐런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될 거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것은 지금보다도 더 큰 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선진국 자금들이 중국과 한국 시장에 다시 한번 쏠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는 금융통화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환율. 이 저환율이 지속화가 된다면 수출주들에게는 악재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에서 환율이 10원이 떨어진다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 약 2천억 원이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원 하나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마지노선의 환율은 1,100원이다 는 통계가 나왔었고 이 1,100원을 기점으로 1,100원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환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겠죠. 환율선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율 바닥선 1100원 선을 기점으로 과연 이 1000원대가 무너지는지 한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마 1000원대가 무너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정책 당국의 달러 시장 개입도 있을 거기 때문이죠. 아무튼 1100원 기점으로 어느 정도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미국 중심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11월 달에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하회한 흐름을 보였다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타격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내년 초 올해 말 12월 달 수출, 1월 달 수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악재가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코비드19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될 때까지 지금의 통화정책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보자면 뭐 정확도는 뭐 보장은 못하지만 그 시기는 2021년도 3분기 정도까지 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금리 통화정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가치가 떨어진 원화들, 가치가 떨어진 현금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내년 3분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흘러갈 거다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겠죠. 통화정책은 내년까지 바닥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주식시장에 계속 몸을 던져도 되겠죠. 특히 대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퍼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18.7%, 미국 S&P 500 지수가 25.%, 유럽이 22.7%, 일본이 25.4%, 인도가 27%다 20%대인데 중국과 한국이 각각 중국은 16.8배, 한국은 18.7배의 퍼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저히 선진국 대비 신흥국, 중국을 신흥국으로 볼게요. 선진국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죠. 중국과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는 아직 16.8배, 18.7배로 퍼 비율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좋지만 중국 시장은 더 퍼가 낮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 CSI 300 지수 중심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중국 본토 주식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타이거 CSI 300 ETF 같은 걸로 인해서 중국 CSI 300 지수에 투자를 하고도 있거든요. 조금씩 자금을 늘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계속 보자. 특히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하나투자증권에서 업종별로 이제 순이익 예상치 2021년도 연간 코스피 업종별 연간 순이익 예상치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순이익이 계속 증가될 거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 폭이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어느 정도 상승하겠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년에 다른 코스피 업종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올해 말까지는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다른 종목 업종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지금 내년 연간 순이익 예상치 추이를 봤을 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나가는 곳은 바로 이제 첫 번째 화학주, 정유주는 이제 저유가를 바탕으로 계속 떨어지겠지만 화학주, 경기 민감재 주식인 화학주가 내년에 순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 쪽도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기 설비 투자, 양호한 흐름의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산업재 기계 쪽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고 자동차도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헬스케어 쪽에서도 조금 소폭 상승했고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순이익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했던 것은 바로 은행, 증권, 보험, 금리와 관련된 업종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업들의 실적 상승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 민감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만 극복되면
이제 가전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가전업이 2021년도에도 순이익 향상의 흐름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참고하시고 주식 투자에 2021년도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12월장을 앞두고 또 2021년이 곧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고 시장 코스피 지수가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통화시장 금리 기조는 충분히 계속 주식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쫄지 말고 소폭 하회한다고 절대 쫄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욕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주식시장의 투자에 임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간단하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새벽에 지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졸린 목소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는 분도 있고 수익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내년장에 반드시 좋은 장이 올 것입니다. 기업들의 순이익들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꾸준히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꾸준히 분산 투자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분산 투자로 성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